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주학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사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거냐면 내 사주는 고정불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 후천운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 사주가 더해져서 어떠한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는가, 그걸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사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사주만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이 사주는 고정불변이에요.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운명론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명론은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운명도 아니고요, 가난하게 될 운명도 아니에요. 모든 운명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주학에서는 표현을 하고 나타내게 되었는데요, 그 표현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대운입니다. 대운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10년 주기로 변합니다. 이 대운이 경이 신이 되기도 하고 경이 기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금이 생겨나기도 하고 금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생겨남으로서 인해서 생겨나는 원인들이 있겠죠. 어떤 결과들이 있겠죠, 그죠? 또 없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있겠죠. 그걸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주만을 갖고 해석하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배우자 사주도 있잖아요. 후천운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배우자의 대운이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어떠한 변화의 시기가 만들어져요.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변환점은 있습니다. 이 변환점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변환점이 생기는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이 변환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이 변환점이 생기는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변환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사주의 십성이 아니에요. 사주에는 십성을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정해진 간지에는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대운은 변해가기 때문에 이 십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변환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십성이라는 것을, 우리 육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십성이라는 거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5개예요. 음과 양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일 때는 뭐다, 양일 때는 뭐다 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해놓은 거를 우리는 십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육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같은 오행이지만 다른 용어를 쓰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6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육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변환점을 찾는 원인을 봅시다. 사주학은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학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요즘 많이 유행하는 로또 있잖아, 그죠? 로또를 사러 가야 돼요. 그래야지 1등이 되든지 떨어지든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지도 않았는데 내한테 1등이 될 리는 없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움직이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주학은 인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것들도 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음양론이고 사주학인 것입니다. 자, 거기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십성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용어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전부 점술만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십성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죠, 그죠? 자, 보세요. 비경과 겁재는 나와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를 때를 비경과 겁재라고 해요. 또 식신과 상관은요, 내가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할 때 식신 또는 상관, 이렇게 용어를 표현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으로요,
재관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은 오행인 것, 또 내가 생하는 오행은 용어를 다 달리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극하는 오행, 나를 극하는 오행, 나를 생하는 오행은 이렇게 정편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비견과 겁재는, 비견은 나예요. 나. 겁재는 나의 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행할까? 그러지 말까? 이렇게 갈등할 때 드러나는 양과 음의 모습이 비견과 겁재라는 거예요. 또 식신과 상관은요, 내가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그 행동에서 움직임과 판단, 생각하는 것을 식신과 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4개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3개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원어에 보면, 원문에 보면, 사주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원문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과에서 만들어지는데 인에 의해서 재와 관과 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관은 인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원문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행동함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또는 돈을 잃게 돼요. 내가 적게 움직이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겠죠. 많이 움직이게 되면 많이 벌겠죠. 나의 움직임에 의해서 돈을 벌거나 또는 학업,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못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또 내가 생각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일들에 의해서 관,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 직업이 성취가 얻어지기도 하고 실패가 얻어지기도 할 거고요, 가정 역시도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겠죠. 내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또 이건 나를 돕는 어떤 요소들을 말해요.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남들이 나를 도우려고 노력하기도 할 거고요, 또 내가 하는 행동에서 저놈은 도울 필요도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력을 만들어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관인이라는 어떤 결과물들이 나의 행위에 의해서 모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 십성론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의 기운을 가지고 산 사람은 화의 마음으로 활동해야 되고, 토의 마음으로 재력, 돈을 벌어야 되고, 금의 마음으로 직업 활동을 해야 되고, 수의 마음으로 타인과 부드럽게 대하고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목의 마음으로 내 가정, 내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 이런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십성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십성하면은 뭐 정제는 정처를 말하고 편제는 뭐 첩을 말하고 이런 점쟁이 같은 그런 얘기들, 그거는 외워가지고는요 사주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십성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원인을 말하는 거, 이 원인의 시기가 발동하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변환점이라는 거예요. 변환점은 나에게 온다면 나의 어떤 이 오행의 기운들이 그러니까 행위를 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변환점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변환점의 시기는 나의 대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대운에도 나의 변환점의 시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면 내 변환점의 시기들이 잘 활용되기도 하겠죠.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내 변환점의 시기가 활용이 못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변환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 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시기, 그 시기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 변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대운의 변환점이 언젠지, 그 변환점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변환점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변환점을 찾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에 관해서, 원리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육친은 보통 보면 육친 통변 뭐 이래가지고 막 하시는, 그건 전부 점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육친, 십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성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그 원리를 오행에 적용시킨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다른, 더 재미있는 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 많으셨어요.